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치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3단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2단원과 3단원이 생명과학의 핵심 단원이니까 좀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원 4단원입니다. 자연 속의 인간 단원인데요. 우리가 처음은 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연 속의 인간 중에서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내용들은요, 첫 번째는 생태계의 정의, 생태계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할게요.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는 생물도 있고 생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생물이 아닌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환경 요소들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 생태계의 정의, 과연 생태계란 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 빛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다른 환경 요소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죠. 자, 뭐 생태계 하면 바로 이런 사진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 참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죠? 근데 이 사진에서 뭐가 담겨 있는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뭐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빛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들, 뭐 아니면 물고기들, 아니면 여기에 많은 세균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한데 뭉쳐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매우 유기적인, 매우 조직화된 어떤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영국에 텐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자연을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했냐면, 생물과 함께, 생물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기적인, 즉 살아있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생태계라고 우리가 명명하자, 이렇게 이제 근대적 개념의 생태계를 텐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태계에 뭐가 있냐, 요 아이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죠, 그죠? 생태계에 도대체 뭐가 있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때 구성 요소를 보면 요와 같은 구성 요소, 왼쪽에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생물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생물적 요소.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것, 이 오른쪽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무생물적 요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생물적 요소에 뭐가 있냐면, 생물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놈이 있고, 그 생산한 것을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놈이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물질들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분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들이 물이라는 환경, 빛이라는 환경, 공기라는 환경, 토양이라는 환경,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담겨있는 무생물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 개념 중요합니다.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작용하는 것을 뭐라 했냐면 작용이라 불렀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작용이 뭐냐? 생물이 아닌 것이 생물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반면 생물도 무생물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구의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CO2가 증가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CO2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활동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자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을 반대되는 작용이니까 반작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생물과 생물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다. 시험 문제에 이제 작용의 개념, 반작용의 개념, 상호작용의 개념, 이걸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에 있는 생물적 요소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 이름이 생산자예요. 그럼 뭘 만든다는 얘기죠. 뭘 만드냐면 유기물,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생물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탄소화합물을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유기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놈들을 다 묶어서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되게 이것을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광합성이다 이렇게 불렀죠.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식물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독립영양을 하는 세균, 독립영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영양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로 독립영양인 거죠. 그리고 조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물에 가면 뭐 녹조가 꼈다,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놈들이 다 이제 조류인데, 단세포성으로 물에서 사는 어떤 광합성하는 생물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생명과학 2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지는 못해요.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생산자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들의 유기물을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가 있어요. 1차 소비자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생산자의 유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생산자의 유기물만이 유기물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소비자의 유기물도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비자의 유기물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1차 소비자의 유기물을 이용하는 것을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의 유기물을 이용하니까 1차 소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를 이용하는 더 상위 단계에 있으니까 2차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만들기만 하면, 유기물만 만들면 유기물의 재료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죠?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무기물로 되돌아가야지만이 다시 또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유기물을 다시 자연 상태, 무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생물의 사체라든지 이 배설물과 같은 것에 상당히 많은 양의 유기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무기물로 분해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버섯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자의 예가 뭐가 있는지, 소비자의 예가 뭐가 있는지, 분해자의 예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조량이 감소했다. 그럼 광합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물이 자라는 양, 뭐 벼의 수확량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반작용이라는 것은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 덜 만들었네요. 근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작용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이 무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산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물의 영향에 의해서 어떠한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녹조가 많이 꼈다. 그러면 녹조 현상 때문에 주변에 산소가 또 갑자기 부족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들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은 생물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 먹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그럼 먹이가 감소하게 되면 그걸 먹고 사는 포식자도 또 감소하게 되고, 그럼 포식자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피식자가 늘어나고, 뭐 이와 같은 관계들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생물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인 몸, 개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개체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개체라고 하는데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같은 종들이,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꽃이라든지 뭐 장미라든지 아니면 개라든지 이런 종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무리군자를 써서 개체군이라고 보여.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물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같은 종의 생물이 모여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생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놈도 여러 개의 개체군을 이루고, 얘도 개체군을 이루고, 얘도 개체군을 이룬단 말이죠. 다양한 개체군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것을 개체군의 집합, 군집이란 말을 씁니다. 군집. 군집과 개체군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가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들이 이제 빛과 물과 토양과 뭐 다양한 것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고 한다. 이때 이들 사이에는 에너지와 죄송합니다. 에너지와 물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에너지를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죠. 이때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태양으로부터 와서 지구로 온 다음에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질은 지구 속에서 순환하게 되는 거죠. 뒤에 단원에서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2014년 대수능에서도
2013년 7월 영문연합에서도 2013년 수능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이 있고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 환경이 있고, 마찬가지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 군집이 있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죠. 개체군 A와 개체군 B와 개체군 C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생물이 무생물적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나가 뭐가 되겠어요? 나가 반작용이다. 무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가가 작용이다. 그러면 기역이 작용, 니은이 반작용, 가가 바로 반작용이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개체군들은 하나는 뭐 만약 생산자라면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분해자. 하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것들이겠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